그래서, 아,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제가 왜 차례를 이렇게 열심히 읽냐면, 본격적인 읽기를 할 때 발췌독을 하려고 그래요. 네 번째, 발췌독. 무슨 소리냐? 여기에서 처음부터 아주 정독으로 읽어낼 필요가 없는 책입니다. 한 번만 읽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목차에서 흥미가 당기는, 재밌어 보이는, 뭔가 이 주제가, 난 가을이 좋은데? 여기 사장이면 가을이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읽는 독자가, 나 가을이 좋은데? 여기도 가을이 제일 좋아가 있네? 여기부터 읽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발췌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스토리인데 중간에 한 대목을 읽으면 앞뒤가 맥락이 안 맞아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예. 그 대목만 읽어도 읽으면서 왜 발췌독을 하겠어요? 발췌독으로 흥미를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화만 읽겠다. 상관없어요, 지금은. 여기에서 지금. 앞에 도입이 만화고 얘는 중간 만화가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쉬어가기. 얘가 백족을 아이가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퀴즈, 도입 만화, 중간 만화 이런 것들이 장치들을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아이가 백족의 호흡을 끌고 갈 수 있기 위한. 그렇죠. 호흡이 길어지니까 한 방에 쫙 못 읽으니까. 그래서 얘가 중간 만화만 읽어도 발췌독입니다. 상관없어요. 거기에 너무 엄마가 개입이 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발췌독을 목차를 보고 저는 항상 아이를 만나면 이거를 펼쳐줘요. 어디가 재밌을 것 같아? 네가 골라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아이가 이렇게 짚어요. 그래, 거기가 재밌구나. 그럼 우리 거기만 읽어보자. 그러고 이제 거기를 데리고 가요. 그 장면으로. 그러면 읽어봐. 네가 여기만 금방 읽을 수 있겠다. 읽어볼래? 그럼 아이가 보기 짧으니까 한 단원, 소단원 하나만 읽어도 돼요. 그러면 거기만 딱 읽어요. 그래, 읽으니까 뭐가 생각나? 이러면서 아이한테 자꾸 여기에 개입이 될 수 있도록, 아이가 이 스토리에 개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흥미를 자꾸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처음부터 이거를 다 읽으라고 그러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쵸? 음. 동화책, 여지까지 동화책 읽다가, 그런데 얘도 동화책 읽듯이 끊고 부분 부분 읽어도 짤막짤막하게. 그러니까 읽어도 상관이 없는데 얘가 한 장이 5장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이 한 장은 동화책 한 권 분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는 동화책 4, 5권이 들어가 있는 셈인 거죠. 예. 그러니까 얘가 동화책보다 비싸잖아요. 예. 그렇게 발췌독을 시켜주세요. 그런 다음에야 얘가 구조도 알고 한 대목도 읽어봤는데 어때요? 조금 더 읽고 싶잖아요. 이런 게 있어야죠. 네. 아, 이거 좀 궁금해지네. 여기를 읽어봤더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드라마도 예고편 보면 이게 예고편인 거예요. 발췌독이. 예고편 보면 저거 진짜 재밌겠다. 그래서 실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예고편이 발췌독이고 구조 읽기다. 그런 다음에 이제 스토리를 읽어요. 자, 엄마들이 질문이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런 박스로 된 정복을 그리고 중간중간 이런 토론왕 대기 이런 거 건너뛰어도 되나요? 우리 아이는 이걸 안 읽어요. 엄마는 읽었으면 좋겠는데 아이는 안 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호소하시거든요. 자, 지금은 안 읽어도 돼요. 예. 아이들이 이제 뭐가 궁금하겠어요? 스토리가 궁금하겠죠? 그러니까 스토리만 쭉쭉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5번째 읽기에서는 스토리만 건너뛰어요. 이런 박스에 돼 있는 거, 토론왕 내기에 있는 거, 보조적인 퀴즈, 장치 이런 거 다 건너뜁니다. 그리고 스토리만 발췌독을 한 다음에 발췌독을 장장별로 해도 상관없어요. 한 대목이 아니라 2장 읽고 5장 읽고 1장으로 갔다가 3장 상관없어요. 지금은. 그런 다음에 아이가 스토리를 쭉 읽는 단계가 오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 발췌독은 내 마음대로 읽기다. 예, 네 마음대로 읽어봐. 얼마나 아이가 자유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해주는 엄마가 있다면. 그 다음에는 스토리를 쭉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만 읽는 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6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스토리를 한 번만 읽지 않아요. 맥락이 길어졌어요. 줄거리가 길어졌기 때문에 처음에 7, 8, 9살의 아이들은 뒤에 거 읽다가 앞에 거를 어떻게 해요? 홀라당 까먹어요. 정상입니다. 호흡이 길어지고 있는 중이지 호흡이 길어진 아이가 읽는 책이 아니에요. 이미 호흡이 길어졌다라는 물론 안 그런 아이들도 많지만 4학년, 5학년, 6학년은 호흡이 조금 길어졌죠. 왜냐하면 교과서의 텍스트 자체가 호흡이 기니까. 그런데 지금 1, 2, 3학년 아이들은 아직 호흡이 길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길어지려는 노력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읽었다고 해서 4, 5, 6학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읽었다고 해서 이 맥락이 딱 머리에 안 들어와요. 사실은 이 스토리는 굉장히 쉽거든요. 예, 1, 2학년이 읽어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어휘 수준이에요. 그래서 1, 2, 3학년이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근데 이 책을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길기 때문에 그래요. 맥락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반복 읽기에 삼독이 여기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이것만 삼독한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일독하고 다른 책도 읽고 그 다음에 또 생각나면 요거 한번 이독하고 두 번째로 넘어오고 이렇게 아이가 이것만 일주일 내내 삼독한다? 얼마나 질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 그렇게 안 읽어도 돼요. 제가 아까 발췌독도 그렇고 이렇게 삼독을 읽을 때도 다른 책하고 병행 읽기를 해도 상관없다. 지식은요, 계속 들어오면서 스쳐 지나간 듯 하지만 여기에서 뇌 속에서 지속적으로 관련성 있는 것들을 융합시켜요. 이게 뇌 기능이에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읽는 게 중요하고요. 어, 띄엄띄엄 다른 책하고 그냥 병행식으로 읽었지만 어느 순간 지식은 다 소통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관련성 있는 것들의 네트워킹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만 아니 이거 읽다가 왜 다른 걸 읽어?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반복 읽기. 그러면 삼독으로 전체 맥락이 잡혀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본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삼독으로 전체 맥락이 잡히지 않으면 사독, 오독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줄거리가 일단은 이 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스토리텔링의 전체 줄거리가 나한테 탁 들어와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에서 반복 읽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 그 다음에는 정보 읽기. 그러니까 우리가 스토리를 어느 정도 읽었다 치고, 자, 다시 공유할게요. 자, 여기 2단계 부분이 뭔가 한번 보세요. 자, 2단계는 그냥 읽기잖아요. 예. 1단계는 뭐였죠? 자, 1단계는 도입이었단 말이에요. 2단계는 그냥 읽기예요. 여기다 그냥 읽기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냥 읽어요. 예. 그런데 3단계는 달라요. 3단계는 그냥 읽기가 넘어와서 3단계로 갔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인 읽기예요. 그래서 읽고 읽으면서 동시에 생각하고 생각한 걸 끄집어내고까지가 여기가 이제 이 책 읽기의 정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7번부터가. 그래서 스토리는 이제 읽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스토리를 읽으면서 할 수도 있어요. 동시에. 그렇지만 스토리만 읽기를 원하면 스토리만 읽어요. 근데 이제는 이 정보, 스토리를 읽으면서 이 정보도 읽는 거예요. 복날엔 뭘 먹을까? 여기 보니까 복날 요즘에 연관성이 있죠. 삼복, 예. 이 복에 대해서 또 먹는 음식에 대해서 이게 세시풍속이니까 사회 시간에 굉장히 많이 다루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여기 텍스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텍스트를 비문학 텍스트라고 합니다. 설명글, 정보글. 교과서는 다 이렇게 정보글로 돼 있죠. 그래서 얘가 스토리텔링으로 있으면서 비문학 글 읽기 훈련이 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 읽기를
미리 예습하는 그런 정도의 책이기 때문에 제가 7세, 8세에 많이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책에 대해서. 그래서 노출만 되어도, 아, 이런 글을 보기만 해도 익숙함이 다르다. 그래서 생김새부터 또 보는 거고, 책이라는 것은. 그래서 정보 읽기를 또 발췌독으로 하는 거예요. 정보 읽기를 공부하듯이. 그러면 이 책 자체가 이제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공부하듯이 들어가면. 그게 아니라 그냥 또 이렇게 훑어보다가 삼보? 우리 엄마가 복이라고 닭 시켜줬, 치킨 시켜줬는데 이러다 보면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게 다 생활과 연결된 실용 도서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그 대목만 읽는 거예요. 이 정보글도 이렇게 공부하듯이 정보를 꼼꼼히 읽으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고요. 이 책은 계속해서 초등학교 내내 어떤 아이는 제가 맡는 독자분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과제로도 썼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그 배우는 게 깊어지는 거지, 그 주제는 계속 이어가거든요. 초, 중, 고가? 알죠? 깊어지는 거고, 굉장히 은유적이고 상징적이고 추론적인 거지, 단원의 주제는 거의 흡사하게 흘러가요. 사회도. 그래서 중학교 때도 숙제로 활용했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자꾸 요즘에 이상한 문화가 있어서 중고를 판매하는 뭐 이상한 문화가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 책은 그런 책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정보 읽기 발췌독으로 또 정보 텍스트를 비문학 텍스트를 읽은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정보도 좀 어느 정도 그냥 슬렁슬렁 읽어도 괜찮아요. 너무 처음부터 안 해도 돼요.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추석에는 뭘 하고 놀까? 네, 이런 것들을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러고 놀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읽었으면 그 다음엔 전체 읽기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중간중간 빼놓고 읽은 것까지 합쳐서 전체 스토리텔링과 이 정보글을 한번 쭉 정리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정리하는 개념으로 2번 이상을 읽어요. 이때는 중간중간 장마다 있는 토론항 대기도 한 번 읽고 해보면서 넘어가요. 중간중간 할 수 있는 완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는 중간 그러면 이쯤 되면 아까 3독 읽기 했잖아요. 여기서 다시 전체 읽기 2독을 하면 최소 5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인 읽기가 되는 아이들을 제가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저학년이거나 조금 이런 책이 훈련이 돼야 되는 아이는 5독도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독, 7독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독쯤 됐을 때 토론항 내기 중간중간도 한번 슬쩍 해보고 엄마랑도 북토크 하듯이 이렇게 나눠볼 필요가 있죠. 누군가 대상이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속에 있는 건 실체가 없어요. 이게 말이나 글로 나와야 실체가 생겨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도 해봐야 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내 생각을 글로도 한번 옮겨보는. 그런데 앞에 있는 이 굉장히 이 면밀한 작업, 지금 8까지 왔잖아요. 요게 없으면 글로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다. 한 번 읽었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 8번까지 왔으면 5독 이상이 돼서 8번까지 왔으면 그제서 워크북을 들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읽은 거에 대한 확인 학습 메타인지를 길러내는 거예요. 메타인지를 어떻게 길러낸다고 했죠? 워크북을 하다 보면 어라? 내가 3번 읽었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 그러면은 보고해야죠. 근데 여기서 뭘 느꼈냐? 이 학습자가, 아이가 읽어도 생각이 안 나는구나. 복습이 필요하구나. 다시 봐야 되는구나. 그때 다시 봤을 때 기억이 나면서 깊어져요. 다시 들춰봤을 때. 그때 장기 기억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단기 기억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5독 이상의 반복 독서가 중요한 이유가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가게 하는 장치이고요. 그다음에 워크북을 중요한 이유. 아니,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1대1로 워크북 만들었겠어요. 워크북을 하면서 메타인지를 길러내고 실체가 없는 나의 생각, 내 머릿속에 있는 걸 형체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말하기와 글쓰기로. 예, 그게 이제 워크북의 역할이고, 이게 끄집어냈을 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진짜가 되기 시작해요. 그냥 워크북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워크북만도 별매가 되죠. 그래서 수학 익힘책을 제가 별도로 꼭 사세요. 이거 약간 워크북 같은 개념이거든요. 예. 수학 익힘책을 학교에 한 권, 집에 한 권,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수학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수학 본책도 집에 있으면 당연히 좋죠. 예. 교과서는 항상 집에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9번 워크북까지 왔어요. 그런 다음에, 그런 워크북이 이 책 본책에 있는 권말부로 아까 논술 노트 그거보다 쉬워요, 워크북이. 그래서 워크북은 훨씬 더 가볍게 하는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열 번째가 권말 부록의 논술 노트로 넘어가는 건데, 이게 말 그대로 NIE 신문 기사, 미디어 기사를 그걸 따다가 논술로 나아가게 한 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거는 진짜 난이도가 10번은 아이가 이 책을 진짜 만만의 콩떡으로 된 다음에 할 수 있는 단계라 최종 단계예요. 10번이. 예, 워크북이 최종 단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10번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수업으로 또는 이제 누군가가 도움으로 매칭을 시켜주면 훨씬 아이가 논술 훈련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10번까지 올 수 있는 전체적인 앞에 구조 파악에서 이 논술 노트까지 활용하는 것까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도 동일하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사회 한 권을 갖고 말씀드렸는데 사회와 과학은 동일한 기획 의도와 구조를 동일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를 봐도 과학의 구조가 같아요. 그리고 읽기도 같이 읽는 게 훨씬 그렇게 해서 80권의 사회적인 현상과 과학의 원리를 주고받으면서 아이가 배경 지식을 쌓아가고 그 이슈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전체 한 권을 읽는 요령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아이마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 수업은요, 다음 주 화요일 날 하는데, 이제 전문 논술 선생님이 오셔서 수업을 하는 건데, 40분 수업이고, 연령은 초등학생 대상을 하는데 학년 구분은 굳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고판에 읽기 코칭을 해주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 책 자체를 수업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 책에 대한 읽기 요령, 그리고 그것을 아이가 터득하도록, 그래서 나머지 책도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과목별로 나가는데 이번에는 오전에는 사회, 오후에는 과학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 정도라면 한번 그 수업에 좀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유료로 진행할 겁니다. 혹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와 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어, 질문을 좀 올려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예.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한번 올려줘 보시기 바랍니다. 아, 아마 지금 이제 연령들이 조금 다양하게 들어와 있을 거고요. 보통 이제 3학년 이상, 4, 5, 6학년도 이제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책은, 초등 전학년 대상으로 나온 책이에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 1학년하고 6학년은 다르지 않느냐? 다르죠.
깊이 있게 읽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읽어도 이 내용이 깊어지고 자기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건 1학년은 아직 읽기 바쁜 거고요. 예, 그리고 비문학 읽기 같은 게 잘 안 되는 거고요. 6학년은 물론 6학년도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해도나 배경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또 추상적인 추론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고 내 생각으로 나아가는 게 달라요. 예, 그래서 1학년이 읽을 때와 6학년이 읽을 때 또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질문이 있으시면 올려주시고요. 제가 지금 방송에 나와서 오디오를 살짝 좀 껐는데 질문이 있으시면 예, 질문 올려주셨네요. 초2 여자아이 책을 사주면 자유롭게 읽는데 제가 설명해 드린 방법으로 엄마가 방법적인 부분을 코치해 줘야 돼요. 이 책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초2 아이가 이런 책을 여사로 읽었나요? 혹시 한 번은 알려주셔야 돼요. 이런 책은 이렇게 읽는 이런 책 이제 아이가 그냥 자유롭게 읽었어요. 네, 지금처럼 그러면 이 책 어려워 보이는데 괜찮아? 어떻게 읽었어? 라고 물어봐 주세요. 아이가 어떻게 읽는지를 엄마가 캐치하고 계셔야죠. 그래서 미진한 부분을 코치를 해주셔야죠. 그래서 독서의 기술인 거예요. 독서는 책마다 읽는 요령과 방법이 달라야 되고 그걸 구사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잘 못해요. 그래서 코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을 어떻게 읽고 있어 지금 하고 아이가 현재 어떻게 읽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신 다음에 엄마가 오늘 공부했거든 하면서 이렇게 아이하고 해요. 어떻게? 예. 표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고, 목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고, 발제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고, 예. 그런 부분을 아이한테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구사를 못해요. 초2면 스스로 그런 것들을 구사를 하면서 읽는 아이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주고 이 책을 읽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목적이죠. 그런 다음에는 어느 정도 아이가 이런 책들을 만만하게 다룰 수 있을 때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로 넘어가면 자기가 이제 구사하게 돼요. 방법을 찾아요. 근데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도 아이가 약간 멘붕이 오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교과서 읽기도. 교과서 읽기에 대해서 아이가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그 읽기의 기술, 읽기의 요령이 터득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네, 교과서는 특히 그동안 읽었던 동화책하고 완전히 다른 정보 글들이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이가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조금 지금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안 배우는 이유는 아이한테 알려주기 위함이지 엄마가 그냥 알고 있다 이게 다는 아니잖아요. 철학왕은 구조가 약간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네. 그래서 다음에는 철학왕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또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초1부터 한두 권씩 관심 분야만 읽기는 한데요. 어떤 관심 분야가 있을까? 예, 창작보다는 즐겨보지 못해요. 몇 살이 적기일까요? 자, 적기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예, 보통은 그냥 적기다 그러면 일반적인 걸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아이가 일반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창작 위주로 읽는다면 첫 번째 기질이 조금 감성적이고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제가 그 아이를 직접적인 분석은 안 했으니까. 두 번째는 스토리 이외의 글.
지금 말씀드린 정보글에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읽어도 취약하다라는 건 무슨 소리냐?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머리에 안 들어오니까 스토리 위주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학년이 올라간다. 벌써 3학년이면 정보글이 섭렵이 돼야 돼요. 그래야 4학년, 5학년, 6학년 학교 공부가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취약한 거고 취약하다는 뜻은 노출이 덜 됐다는 얘기예요. 노출이 돼도 아이가 엄마가 그거를 처음에는 조금 읽기를 도와주시고 읽어주셔야 돼요. 네, 그러한 부분, 이제 이 초삼 아이가 언제 이런 종류의 책을 만났는지 그거를 조금 알고 싶네요. 우리 집에 어떤 책이 조금 더 많았는지. 예. 초5 아이가 글쓰기 시간을 싫어하죠. 왜냐하면 숙성된 게 없어서 싫어 힘들어하는 거예요. 속으로 들어가서 깊어져야 글쓰기는 나오는 건데 그게 안 됐는데 글만 쓰라 그러면 머리 깨지죠. 안 되죠. 어른도 안 돼요. 어른도 안 되는 걸 아이한테 하라 그러면 정말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예. 3독 이상, 초학, 초5가 글쓰기를 어려워한다는 건 그런 원인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조금 텀을 가지고 반복 읽기를 하든 아니면 집중 반복 읽기를 하든 그건 아이마다 또 스타일이 달라져요. 예. 웹툰, 웹소설, 거기에 자극점이 있는 거죠. 이 아이의. 벌써 5학년이면 엄마가 핸들링하기 어렵죠. 엄마 말 안 듣죠. 자아가 팽배하고 자기가 할 수 자기가 어른 같은 느낌이 요즘 아이들은 약간 빠르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책에 관심이 멀어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제 세상적으로 사회성이 발달이 되고 친구하고 관계가 더 발달이 되고 더 그래서 습관이 이렇게 5학년 이전, 3학년 이전, 미취학 때, 이럴 때 길러지는 거예요. 독서 습관이. 이게 여기서 길러지지 않았을 때 갑자기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같이 이거 흥미 유도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5학년이면 입으로 얘기하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 하루에 한 30분씩, 30분이 어렵다면 15분, 20분이라도 엄마와 한 자리에서 만나요. 우리 식구가. 예, 아빠가 뭐 늦게 들어오시는 날은 어쩔 수 없고 한 자리에서 각자 읽고 싶은 책 읽는데 그때는 웹소설이나 웹툰이 아닌 다른 책을 권유하세요. 예, 그 시간에는. 그러면서 이게 매일 되면 좋겠지만 매일이 너무 어려우시다면 가능한 시간대를 일정하게 정해서 그래서 거기에서라도 읽을 수 있는 기회 부여가 돼야 돼요. 엄마가 잔소리하고 안 된다, 다른 책 읽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미 이 아이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쵸? 예, 맞아요. 그래서, 30일 날 또 아이 대상의 수업을 할 때에도 한번 참여시켜 보시는 것도 방법이죠. 그러면 아이가 우리 집에 책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 이런 자극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철학왕이나 또 다른 시간을 통해서 또 다른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장하셔서 애쓰셨고요.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